계속 파업하십시오. 현대차가 미소 짓는 소름 돋는 이유. 억대 연봉 킹산직이 로봇으로 증발하는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깃발을 높이 들면 들수록 회사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장면을 한국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던 직업, 연봉 1억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 이른바 킹산직이라고 불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로봇 한 대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업할수록 회사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숨겨진 대방역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임금 노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한국 경제의 자랑이었던 자동차 산업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영끌에서 차를 사고 대기업 정규직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 꿈의 상징이었던 현대차 공장 일이 이제 로봇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줄을 서서 들어가고 싶어 하던 일자리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을 오히려 반기고 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상징입니다. 1978 창립된 이래 세계 인류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 한때는 한국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들도 그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강성 노조의 힘으로 임금은 해마다 치솟았고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1억 2천만 원, 심지어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주말 특근의 야근 수당까지 더해지면 30살 공장 노동자가 억대 연봉을 받는 건 일상이었죠. 한국의 젊은이들은 킹산직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부러워했습니다. 안정적이고 고소득인 최고의 블루칼라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복잡한 작업까지 해내는 로봇이 현실이 된 겁니다. 노조는 발끈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로봇 한 대도 공장에 들이지 못한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현대차 경영진은 노조의 이 강경 선언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로봇 도입의 명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산 차질을 가져오고 회사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동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대차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멈췄죠. 그 결과 회사는 수천억 원의 생산 손실을 입었고 경영진은 이대로 가다간 경쟁에서 밀린다고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 ES 2026에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새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사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이 로봇을 미국 공장에 먼저 투입하고 연간 수만 대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기술 검증을 시작했다고 밝혔죠. 한국 공장도 머지않아 따라갈 겁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봇 한 대도 노사 합의 없이 들이지 못한다고 경고하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발이 오히려 현대차의 대방역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노동 비용이 너무 높아진 탓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24년 기준 1억 1,700만 원에 달합니다. 성과급까지 하면 1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많죠. 30살 젊은 노동자가 억대 연봉을 받는 구조. 한때는 한국 꿈의 직장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의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 복지, 파업 손실을 고려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파업도 하지 않으며 실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테슬라는 이미 옵티머스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며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뒤처질 수 없죠. 메인 업정스. 글로벌 경쟁에서 중국 업체들은 이미 대규모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결국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됩니다. 파업할수록 생산이 멈추고 주문이 취소되며 회사는 로봇이 답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의 강경 투쟁이 스스로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차가 계속 파업하십시오 라고 속으로 미소 짓는 소름 돋는 이유입니다. 고임금의 영광이 이제 로봇 시대의 독이 된 현실, 한국 제조업 전체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고임금 구조가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제적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죠. 첫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노동 비용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BYD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차값을 파격적으로 낮춰 한국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격을 맞추려면 비용 절감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생산직 임금은 해마다 올라만 갑니다. 노조의 강경 요구로 기본급은 물론 성과급까지 폭증했죠. 2024년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9.3%로 사상 최고였지만 이는 해외 공장 덕분입니다. 국내 공장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내 생산 차량 한 대당 인건비 비중이 해외보다 훨씬 높아 결국 해외 공장으로 생산을 옮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미 현대차는 미국, 인도, 동남아 공장을 확장하며 국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은 이 흐름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둘째,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수만 개지만 전기차는 훨씬 적습니다. 조립 공정이 단순해지면서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람 손이 덜 필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에서 로봇 비율을 극대화하며 이미 이 변화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하던 일을 로봇 10대가 해냅니다. 현대차도 아이오닉 시리즈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국내 공장의 고임금 구조로는 경쟁이 어렵습니다. 셋째, 소비자 행동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현대차가 국산차의 자존심이었지만 이제 젊은 층은 수입차나 중국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영끌에서 산 차도 이제는 중국값이 폭락하고 유지비 부담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이지만 비싼 국산차 대신 저렴한 대안을 찾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판매가 부진해지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인력 감축이나 자동화로 이어집니다. 넷째, 거시경제적 요인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은 투자 회수를 빨리 해야 합니다. 로봇은 초기 비용은 크지만 회수 기간이 짧습니다. 사람을 쓰면 매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파업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하지만 로봇은 예측 가능합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가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 반도체도 이제 자동화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현대차 사례는 한국 경제의 축소판입니다. 강성 노조의 성과가 이제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제적 요인이 맞물리며 킹산직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변화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변화가 가져올 충격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안에 현대차 공장은 사람이 거의 없는 무인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들이 줄지어 서서 용접하고 조립하고 검사까지 해내는 장면이 현실이 됩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국내 공장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대의 첨단 로봇이 기존 생산직 노동자 4명에서 6명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울산 공장만 해도 정규 생산직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 측은 인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하는 명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샹하이 기가팩토리는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람 노동자를 최소화하면서 생산 비용을 크게 낮췄고 그 결과 가격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도 수년 전부터 로봇암과 휴머노이드를 대거 도입하며 인력을 수만 명 줄였습니다. 그 기업들은 살아남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재취업난에 시달리며 삶이 나빠졌습니다. 한국도 이미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조선업에서 자동 용접 로봇이 도입되면서 숙련공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공장에서도 로봇 비율이 높아지며 블루칼라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전환에 성공하면 이 물결은 철강, 전자, 모든 제조업으로 퍼질 것입니다. 30살에 억대 연봉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이제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영끌에서 집 사고 차 산 사람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된다면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회사 주가는 치솟고 경영진은 막대한 보너스를 받겠지만 서민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냉엄한 논리입니다. 효율과 생존을 위해 노동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노조도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파업만 반복할 게 아니라 로봇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로 생긴 이익 일부를 노동자 재교육 기금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돌리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사 관계로는 그런 합의가 멀어 보입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기업 생산직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졸만으로도 현대차에 들어가 평생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로봇은 학력도 경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됩니다. 인간 노동자는 필요하고 병가 내고 육아휴직 쓰고 파업까지 하지만 로봇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현대차 같은 기업이 로봇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로봇 유지보수 엔지니어와 AII 전문가를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인력으로 전환 중입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은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교육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회사도 정부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자동화 세금을 도입해 실직 노동자 지원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논의조차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노동자는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라는 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여전히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앞에서는 그 요구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파업할수록 회사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효율이 우선이라고 답할 명분만 쌓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인가? 30살에 억대 연봉을 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생 학습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오스크와 배달 로봇이 이미 일자리를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사례는 한국 경제 전체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고임금 제조업이 무너지면 중산층도 함께 무너집니다. 영끌로 집 산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이 바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로봇 시대 전환 지원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자 재교육, 기본소득 실험, 자동화 공유, 이익 분배.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 로비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로봇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대차 생산직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로봇 유지보수나 AI 소프트웨어 분야로 눈을 돌리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이미 현대차는 로봇 엔지니어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산직 노동자도 내부 재교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자리가 제한적입니다. 늦기 전에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로봇 제어 기술을 배우세요. 정부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 조선업 노동자들이 용접 로봇 등장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대량 실직을 겪었습니다.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공장에서도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단순 조립 일자리는 이미 해외 저임금 국가나 로봇에게 넘어갔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고임금 블루칼라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창의력이 없으면 중산층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인 계산대, 배달 로봇, AI 챗봇이 이미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키오스크 때문에 알바를 줄이고 편의점은 야간 무인 운영으로 전환합니다.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영끌로 시작한 자영업이 로봇 때문에 망한다면 그 빚은 누가 갚습니까?
개인 파산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 지방공단 주변 집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울산, 창원, 거제 같은 산업도시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조선업 불황 때 그 전조를 봤지 않습니까? 한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자리 불안이 그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표를 의식해 기업 규제나 노조 보호만 외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미래 산업 육성과 노동자 전환 지원입니다. 핀란드나 독일처럼 산업 전환 기금을 만들어 실직자 기본소득과 재교육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 현실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노조의 이해관계만 우선시되다 보니 구조적 개혁은 늘 뒤로 밀립니다.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억대 연봉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평생 빚 갚는 삶만 남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불러올 소름 돋는 미래입니다. 강경투쟁이 오히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로봇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변화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바로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면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기업 주주와 경영진은 막대한 배당과 보너스를 받지만 실직된 노동자들은 빈곤으로 내몰립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가속화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소유자와 기술 소유자가 부를 독점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노동만으로는 더 이상 중산층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계가 등장하자 레오다이트 운동처럼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려 했죠. 하지만 결국 기계는 이겼고 사회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며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지금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I와 자동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지만 그 혜택은 교육받은 엘리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과 계층 이동 사다리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이 변화는 사회적 폭발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노사 협력을 통해 자동화 이익을 공유하고 노동자 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실직자 충격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스웨덴은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노동자 전환을 돕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유방임으로 내버려도 불평등이 극심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현대차 노조의 강경 노선은 과거 성공 공식이었지만 이제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자동화 시대의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 일부를 노동자 몫으로 돌리는 이익 공유제 또는 전환 지원 기금 조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사 간 불신이 깊어 그런 합의는 요원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노동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업 세제 혜택만 주며 방치할 게 아니라 자동화 충격 완화 정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로봇 세금 도입 논의, 실직자 기본소득,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당이 표심만 의식하며 구조개혁을 미룹니다. 그 결과는 사회 전체의 불안정입니다. 현대차 사례는 한국 사회가 로봇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준비된 사회가 될지 혼란에 빠질지 이제 결론으로 가며 여러분에게 실천적 교훈과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숨겨진 대박력을 통해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억대 연봉과 평생 안정을 보장하던 킹산직이 로봇 한 대 때문에 증발할 위기에 처한 현실. 파업할수록 회사가 미소 짓는 소름 돋는 아이러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냉검한 경제 논리, 글로벌 경쟁, 전기차 전환, 소비자 변화, 고금리 시대가 맞물려 고임금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필요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고 24시간 일합니다. 인간 노동자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변화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반도체, 전자, 모든 제조업으로 퍼질 불길입니다. 실직이 늘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한국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끌 세대가 빚만 남기고 지방 산업도시가 쇠락하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적응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당장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AI, 로봇 유지보수, 데이터 분석,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찾아 활용하고 평생 학습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노조도 변해야 합니다. 파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동화 이익 공유와 재교육 협상을 제안하세요. 기업과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로봇 시대의 충격을 서민에게만 떠넘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게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억대 연봉의 꿈은 끝났지만 새로운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의 일 공감을 키우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로봇 시대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대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된다면 과연 누가 웃는 끝이 될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